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7월 첫 공모주 오비고, 뭔가 이름에 고가 들어가서 그런가 조금 신나는 느낌이 있기는 한데 과연 고를 외쳐도 되는 공모주일지 수요 예측 결과 나오기 전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조금 낯설죠?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이래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이런 운영체제, OS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앱을 다운받고 동작시키기 위해서 앱스토어와 브라우저가 필요하죠. 다양한 앱들은 또 필수 요소고요. 그런데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용 앱과 앱스토어, 브라우저가 필요해요. 이런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가 바로 오비고인 거죠. 대표적인 상품들 적어놨으니까 참고해서 그냥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 중에서 오비고 AGB 브라우저는 차량의 인터넷 접속과 사용이 가능하게끔 하는 솔루션인데 2008년에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에 세계 최초로 납품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차량용 앱스토어도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최초 타이틀이 꽤 많네요. 현재는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공급사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는 글로벌 다양한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플랫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다 보니까 전 세계 2위 완성차 그룹인 A사에도 공급 중이라고 하고요. 이건 아마 폭스바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전 세계 1위 차량용 OS 업체인 블랙베리의 QNX에도 플랫폼을 공급합니다. 또 쌍용 자동차의 커넥티드 서비스인 인포콘에도 마찬가지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지만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업체로서 입지를 좀 잘 다지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미 20건 이상의 상용화 실적을 가지고 있고요. 104건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분야가 개발하는 데에만 5년, 검증에 또 3년, 이렇게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술 장벽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요. 후발주자가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뿐 아니라 중국, 인도, 유럽, 미국에서 상용화해 나가면서 글로벌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 톱3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첫째, 커넥티드카와 미래차 시장 성장과 함께 당연히 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현재 업계에서 선두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확대되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모델이 조금 유니크하거든요. 보통은 제품이 개발된 뒤에 매출이 창출되기 마련인데 오비고는 좀 달라요. 개발 과정부터 탑재, 그리고 탑재 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요. 개발 과정에서는 공동 연구 개발 매출이 창출되고요. 실제로 차량에 탑재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또 라이선스와 로열티 매출이 발생합니다. 탑재 후에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유지 보수 매출이 잡히게 되고요. 완성차 업체가 지역을 확장하거나 모델을 확장하면서 추가 수주를 떠나게 되면 공동 연구 개발 매출부터 다시 잡힙니다. 그리고 미래차 관련 다양한 앱을 통해서 플랫폼 수수료 매출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출이 한 번 잡히고 땡이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수익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요. 현재 매출액의 대부분은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는 공동 연구 개발 매출이거든요. 이건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이 지금 개화 단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막 열리고 있다. 그래서 현재 글로벌 다수 기업들과 계약은 이미 체결이 된 상태니까 앞으로 차량에 실제 탑재가 되면 로열티 매출과 라이선스 매출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닦아놓은 계약들로 인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이 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과연 실적은 어떨까? 기술 성장성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기는 했지만 조금 더 실망스러운 것 같긴 해요. 2019년과 2020년 연속 적자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영업손실 10억 원, 순손실 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올해 1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전체로 보면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보니까 더 가관이더라고요. 2019년, 2020년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보이시죠? 자본 잠식. IPO 분석하면서 오랜만에 보나 처음 보나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업의 총 자본은요, 크게 납입 자본과 이익 잉여금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납입 자본금은 회사를 설립할 때 맨 처음에 발행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로 계산이 됩니다. 아무튼 이 상황에서 기업이 계속 적자를 내면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다가 결국 마이너스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익 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되면 자본 총계가 납입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이게 바로 자본 잠식입니다. 말 그대로 자본이 잠식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은 자본 총계가 아예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비고는 심지어 2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요. 다행히 2020년에 전환상환 우선주가 다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 계정으로 잡혔던 것이 자본 계정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 덕에 자본 잠식에서 가까스로 벗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본 잠식률이 90%를 넘는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부채 비율도 1분기 기준으로 2,936.2%예요. 제가 기사로 맨 처음에 접했을 때 점이 잘못 찍힌 건가 했는데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맞더라고요. 재무 구조가 너무 엉망진창인 상태입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그나마 공모 자금이 유입되면 자본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또 부채 나누기 자본인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적은 당장은 아주 많이 아쉽지만 스마트카 시장 확대와 함께 확실히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모 내용 살펴볼게요. 우선 개요인데요. 공모가 밴드는 12,400원에서 14,300원이고요. 빨간 글씨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확정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모 금액은 316억 원 정도, 예상 시총은 1,581억 원 정도고요. 청약은 7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이 되고 환불은 6일에 됩니다. 상장은 7월 13일로 예정돼 있어요. 청약은 NH투자증권에서 단독으로 받습니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로 진행이 됩니다. 이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221만 1,820주 모집하고요. 밴드 하단으로 계산된 모집 총액은 274억 원 정도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앞에서 부채 비율이 너무 형편없었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차입금 상환에 일부 먼저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자본은 늘어나고 부채는 줄어들고 그럼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겠네요. 그 밖에 연구 개발비와 신규 서비스 운영 투자, 그리고 글로벌 사업 확대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공모의 위험 요소 2가지만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50% 이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주주 물량이 31.52%나 되고요. 공모 주주 물량이 19%예요.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투자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기존 주식의 발행가액이 8,000원, 2,908원, 5,600원 이렇더라고요. 전환상환 우선주의 발행가액은 전환가액 기준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아무튼 공모가 밴드와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통 가능 물량이 50% 이상이니까 공모주 패스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에 50%가 넘어갔던 종목이 2개 있는데요. 라운테크와 이노뎁. 공모가 대비해서 시초가는 다 플러스였고요. 그래도 고가까지 또 더 올랐으니까 충분히 수익 내고 팔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오비고도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할 수는 없죠. 그냥 과거 사례에 이렇게 비춰볼 때 비슷한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통 가능 금액으로 또 치면 오비고가 개중에서 또 가장 높아서 더 불리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위험이 있어요. 주식 물량이 더 늘어나서 지분이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재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은 총 63만 8,669주인데요. 다행히 황도현 대표와 오태한 상무가 보유한 47만 1,709주는
1년간 매도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장 직후에 바로 매물 출회 가능한 주식수는 16만 6,960주예요. 비율로 치면 1.5%에 해당합니다. 네, 오비고는 유통 가능 물량이 그나마 좀 눈에 띄는 위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공모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같이 보고요.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체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사 기업으로는 한컴 MDS와 팅크웨어 두 가지 기업을 선정했는데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오비고는 2020년 기준으로 적자 회사잖아요. 근데 이 두 개 회사는 2020년에 각각 42억 원, 84억 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비교 대상과 현 상황에서는 오비고의 차이, 그 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성장성 특례 기업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개 기업의 평균 퍼는 26.13배가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023년 추정 순이익을 21.06%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당겨왔거든요. 그럼 2023년 추정 순이익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 2021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4배나 증가하고 또 단기 순이익은 10배 이상이나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을 해놨어요. 어느 정도 예상되는 로열티를 토대로 추정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밋빛 전망이기는 하죠. 늘 그렇습니다. 성장성 특례 기업들은. 그래서 공모가 고평가 여부를 판단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을 하니까. 아무튼 이 장밋빛 전망 가득한 추정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당겨온 다음에 퍼 26.13배를 곱해서 평가시총 2,602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22,035원을 도출했습니다. 대신에 할인율은 조금 높게 적용한 편이에요. 추정 순이익과 퍼가 낮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인율이라도 조금 높여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21년 예상 순이익을 기준으로 퍼를 한번 다시 계산해 봤는데요. 앞에서 봤던 추정 순이익상에서 21년 단기 순이익이 17억 원으로 추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 기준으로 계산한 시총을 이 단기 순이익 17억 원으로 나눠주면 퍼가 무려 80.6배에서 93배까지 나오거든요. 라? 싶죠? 앞에서 엄청 성장할 2020년 순이익을 토대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공모가 밴드가 타당성을 부여받으려면 실제로 실적 성장이 그만큼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현 상황에서는 매우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와 배정 물량 확인하고 끝낼게요. NH투자증권의 청약 자격이 변경됐거든요. 자격 요건이 직전 3개월 자산 평잔으로 아주 간소화됐고요. 온라인 등급도 기존에는 50%까지 청약 한도였다면 100%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고객 등급에 따른 청약 한도는 이렇게 됩니다. 100% 기준 22,000주예요. 최대 청약 증거금은 계산해 놨으니까 표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만주 초과 시에 청약 단위가 2,000주이기 때문에 150% 등급의 고객은 32,000주까지 가능하고 250% 등급 고객은 54,0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약 개시일 직전일인 6월 30일까지 개설을 해야 청약 가능하세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71,500원 청약 증거금으로 필요하겠습니다. 배정 물량은 55만 2,955주고요. 그래서 균등 배정 물량은 50%인 27만 6,478주가 되겠죠? 청약 건수는 예측을 해봐야 하는데 라운테크가 79,903건, 이노 대비 43,537건 접수가 됐었어요. 이 두 개도 조금 찜찜한 공모주이기는 했었죠. 게다가 KB증권, 하이투자증권이라서 청약 건수가 더 낮게 잡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NH투자증권은 보유 계좌 수도 좀 많고 또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아모센스가 최근에 상장일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많은 분들이 균등은 무조건 참여해볼까 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비고는 기업의 성장성 또 어느 정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제가 10만 건을 잡아놨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2주에서 3주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오늘 본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비고는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의 선도업체다.
미래차 성장과 함께 고성장이 기대된다. 그리고 개발 과정부터 탑재 후까지 반복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유니크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공동 연구개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데 요건 시장이 개화 단계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로열티 매출과 라이선스 매출의 상승이 기대된다. 실적은 아직 비루하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가까스로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부채 비율이 어마무시한데 공모자금 유입으로 자본이 증가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면 어느 정도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100%의 일반 공모고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50%를 넘는다는 것이 큰 위험 요소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799억 원이나 되기 때문에 상장일에 아주 좋은 성과를 보장하기는 어렵다. 공모가 산정 시에 2023년 추정 손익을 토대로 했는데 장밋빛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도의 실적을 보여줘야 공모가 밴드도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고평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성장성 특례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다. NH투자증권의 청약 자격이 변경됐으니까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 청약 건수 10만 건을 기준으로 하면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2주에서 3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수요 예측 결과만 간단히 들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었네요. 좋은 밤 되세요.